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 20일이 됐는데요. 이제 1시 반이 넘었습니다.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화영이가 난리가 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양심선언의 전초전으로 진입하지 않았나. 자, 1단계 양심선언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이 됩니다. 페북에 글을 올려서 심경을 밝혔는데요. 자, 이재명이가 쩔쩔 매는 상황이 아닌가. 아마도 이재명이 오늘 저녁부터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또 하나는요. 이제 양심선언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뭐냐. 자, 이재명이가 지금 재판을 맡고 있는 신진우 부장판사. 여기에 지금 배당이 됐어요. 뭐를? 지금 이화영이가 추가 기소됐지 않습니까? 5억대 뇌물 혐의. 요것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아요. 자, 그러니까, 자,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미 이화영 징역을 때렸잖아요. 9년 6개월짜리. 그런데 요거를 이재명의 죄도 여기서 다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가 지금 5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먹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사건도, 바로 같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결국은 이화영 목을 더 조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뇌물이 5억이 넘는다? 그러면은요, 지금 1억만 넘어도 10년 이상이잖아요. 자, 이미 9년 6개월이 떨어졌어요. 이 죄와 별도의 지금 이 5억 원대 뇌물이 지금 걸려들었어요. 자, 이거를 본다면 이화영이는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양심선언에 1단계 돌입한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 그 다음에 이화영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후회하고 있는 내용, 요 두 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되면 말이죠. 이 사드 투쟁, 그야말로 지금 한 7년여 됐죠. 예. 사드 투쟁이 결국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게 좌파 선동단체들이 말이죠. 말하자면 성주군 초전면 소송리 마을 회관. 요게 이제 완전히 이제 제대로 마을 주민등록선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이 공연 이런 이제 축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드 반대 성지 한 7, 8년 정도 됐는데요. 요거에 그러니까 이제 성주 주민들이 이 좌파 단체들한테 노란한 거예요. 그래서 7, 8년 만에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는데 그만큼 좌파들의 그 괴담, 요게 우리 사회에 먹히고 있다. 세월호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드기지 마찬가지죠. 옛날에 또 이 경북, KTX, 놀려고 할 때 그 당시 또 얼마나 지금 난리를 쳤습니까? 수년간. 그때 혼외행만 하더라도 4조 원이 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이런 말하자면 종북 좌파 성향의 시위꾼들이 주도하는 이 대정부 투쟁은 그야말로 사회 혼란과 국가적인 혼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만 앗아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도 이재명이는 이런 시민단체들, 그 다음에 이제 종북 좌파 단체들을 뒷배로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 투쟁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여기에 더 이상 우리 시민 여러분들 이번 사드 지금 이제 실패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자, 신진우 부장판사. 지금 저도 말이죠. 이 법조인들, 지인들한테 쭉 물어보고 있어요. 신진우 부장판사는 아주 올곧은 아주 강직형, 그 대쪽형 이 판사다. 그러니까 이제 대쪽하면 누가 생각나죠? 이회창 비슷한 이 판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과묵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검도를 했기 때문에 아주 칼대로, 검도잖아요, 도. 그래서 이제 바른 길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간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이화영 재판, 뇌물 재판은 이화영 혼자 받는 거잖아요. 이재명하고 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화영만의 뇌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하고 같이 공범으로 묶인 것은 대북 송금 관련 공무사건이거든요. 요거는 둘이 묶어서 하는 건데, 이재명의 공범이 결국 이화영이고 이화영의 공범이 이재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화영의 1차적인 판결이 결국은 거의 같이 나간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신진우 부장판사의 성향, 그리고 이번 판결의 내용, 요런 걸로 보면은요, 지금 지금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굉장히 빠르게 판결을 낼 것이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은 볼 수 있는 게 말이죠. 검찰이 기소하자마자 그 다음날 이 전산 배당으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화영의 추가 뇌물도요, 전산 배당을 했는데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 컴퓨터로 이게 전산배당이니까요. 결국은 이게 누구한테 갔느냐? 신진우 부장판사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기계마저도 컴퓨터마저도 너희들은 제대로 한번 혼이 좀 나봐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과 이화영에는 같은 공모 혐의자가 맞고 중형에 처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도 알아, 신도. 그러니까 기계가 알아갖고 전산 배당을 하는데 전부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딱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이제 정치적인 운명은 이미 끝났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 고립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무슨 뭐 국회의원을 해먹고 또 해먹으려고 지구당까지 이우일한테 또 맡기고 말이죠. 이재명이는 지금 연임을 하려고 지금 이제 곧 사표 낸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들 완전히 정치 무대 뒤로, 예, 완전히 참 고립,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사회적인 고립, 지금부터라도 사회적인 고립,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고,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끌어야 되는데, 이 칼자루는 신진우 판사가 갖고 있는데 끝나버렸다. 1년 이내 끝난다. 요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신진우가 지금 어떤 입장을 내놔가지고 하느냐,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 과연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느냐, 요거를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신진우가 지금 내놓은 입장문 페북에 올린 글이에요. 요거를 제가 지금 이제 자료 화면으로 띄워봤습니다. 내용이 약간은 좀 길어 보이는데 그래도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성 없는 전쟁, 끝나지 않은 전투. 그러니까 이제 끝나지 않은 전투는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이거죠. 자, 이것은 대북송금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추가 기소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총성 없는 전쟁이고 끝나지 않는 전투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항소심으로 가지. 또 하나는 추가로 기소됐지. 예, 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화영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교수도로 이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CCTV가 돌아가고 피의자를 감시하는 독방입니다. 접견한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징벌 방에나 있는 CCTV가 있는 방입니다. 검찰은 번개불에 콩굽듯 부랴부랴 저를 이곳으로 이감시켰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 검찰에서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입장을 내놨어요. 요거는요, 징벌 방이 아니고 일반 방이다. CCTV는 관련 규정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 이 이화영 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번거불에 콩고 먹듯이 부랴부랴 옮긴 것이 아니라 항소심을 이제 이 항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 관할 교도소가 안양교도소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안양교도소가 이제 서울 고법에서 관리하는 교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갔지,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의사라든가 어떤 수사의 검찰의 필요성 때문에 안양교도소로 옮겨간 것이 아니고, 특히나 마치 징벌방이라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처럼 이 지금 왜곡 선전하는 의도가 있는데 전혀 징벌방이 아니고 일반 방이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있는 교도소에서 그냥 있는 게 좋지, 서울구치소에서 이거를 안양교도소로 가면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편하다. 그러겠죠. 자기네가 이제 잘 아는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미 성공하였고 사건 조작 회유에 가담하지 않았던 저는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진 듯 합니다.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단지 그 이유로, 그러니까 나 혼자 감옥에서 썩으라고 이게 던져진 것 같다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왜 하나도 지금 도와주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지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는 나를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이런 이제 이 반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나는 조작 회유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요, 자기는 조작에 말하자면 넘어간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는 제일 처음에 작년 6월, 7월 달에는 내가 이재명한테 보고서 다 알아. 그랬는데 그게 이제 부인이 백모 씨죠? 예, 부인이 이제 난리를 쳐가지고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검찰이 조작한 거야. 요렇게 이제 틀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이 너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랬는데 노력을 했고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썩으라고 내가 이제 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불만이 여기에 내재돼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저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압박하기 위함인지, 그것도 아니면은
다시 회유하기 위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소가 되었으니 저도 돌아서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앞에 자기 지금 심경이 좀 복잡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재명한테 볼 때 내가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검찰에서 나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나를 회유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이용 가치가 없다는 것은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왜 불지 않으니까 그냥 법대로다가 가혹하게 처벌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서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검찰이 나를 네가 그러니까 양심선언해 이렇게 또 회유할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도 검찰이 계속해서 이실직고해. 너 지금 작년 6, 7월 달에 이실직고했잖아. 이재명한테 다 얘기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네 죄의 엄중함을 알고 네가 조금이라도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으려면 네가 알아서 빨리빨리 양심선언을 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본인이 양심선언할 가능성을 지금 분명하게 예시를 해주고 있어요. 예, 지금 메시지를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 돌아서라고 할지 모르겠어. 나 돌아설 수도 있어. 너희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나 구치소에다 던져주고 가만히 있어. 내가 이용 가치가 이제 떨어졌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용 가치가 없다는 말은 검찰에다도 던지는 말이고 또 이재명과 민주당한테도 던지는 말이다. 자, 그리고 돌아서라고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이렇게 나 완전히 버려갖고 나만 썩으라고? 오케이, 나 혼자 안 썩어. 너희들도 같이 썩어야 돼. 요런 얘기,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그널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주변 지인들에 대한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요 추가 기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불구속 기소당한 지인 모두의 사건 수사가 1년도 전부터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심 결과 이후 돌연 별건에 대한 별건으로 기소하고 저를 잡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별건을 해서 계속 추가 기소까지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이거 검찰 이런 추가 기소가 부당하다. 근데 이런 부당한 상황을 보고 지금 민주당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저 부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결국은 이제 이 부패,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 이거는 지금 공권력을 검찰이 지금 남용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너희들 검찰 무슨 정치검찰 독재 탄압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검사, 판사 탄핵은 놔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는 거야? 말로만 그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요. 검찰에 대한 메시지도 되고 민주당에 대한 메시지도 되는 겁니다. 두렵지만 이겨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오직 정의로운 국민들만 믿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국민과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 얘기는요. 마지막 이제 이 물에 빠진 사람은 이제 지푸라기 하나라도 더 잡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민주당 이재명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화영이 심경이 복잡하겠죠. 심경 급변 상태로 지금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화영 부인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민주당에 대한 항전에 참여하라. 예, 그래서 진정으로 정의를 원하는 우리 국민의 편에 서서 이번 법률 투쟁을 하라. 그 법률 투쟁의 핵심은 지금 우리 검찰과 싸우고 국민과 싸울 게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을 대상으로 싸워라. 그래서 빨리 유동규와 같은 남욱과 같은 상황으로 진실을 구하라. 예, 더 이상 지체되기 전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국민을 믿으려면 본인이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빨리 양심선을 하라.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요, 지금 검찰에 대한 불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검찰에 대한 불만도 들어가 있고, 왜? 검찰에 대한 불만을 표명해야만이 민주당이 싸울 수 있는 명분을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옥중 편지도 한 서너 차례 나왔잖아요. 옥중 편지에서 시종일관 강조한 게 뭐예요? 이재명의 차단벽을 이화영이가 쳐줬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게 이화영 입장에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추가 기소했죠. 추가 기소하다 보다 안양교소도로까지 지금 움직였죠. 가보니까 CCTV까지 있는 징벌망을 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면 검찰도 때리고 일면 민주당과 이재명도 때리고 그래서 나도 심경의 급격한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 나를 이렇게 되면 나도
부을 수도 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진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 요거는 당연히 이 내용으로 보면은 말이죠. 이거를 이화영이가 썼겠어요. 변호사들이 써준 걸 이화영의 페이북에다가 올린 거예요. 아니,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수임료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양면적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다. 이재명과 검찰 요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심경 변화의 일단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화의 심경 변화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일단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화영의 범죄 행위가 뭐냐? 이게 뭐 워낙 지저분하고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게 경기도 내 관내 업체 4군데가 전부 동원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요거는요, 지금 이미 1심에서 나왔던 3억 5천짜리의 뇌물하고는 별도로 5억여 원의 뇌물이 좀 추가적으로 포착이 돼서 별도로 추가 기소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추가 기소된 사건이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넘어간 거예요. 전산 배당으로. 자, 우선요, 이 건설업체 A씨인데, 이것은 이제 2021년도 7월부터 2022년도 9월까지,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용인 갑 지구당 위원장, 이거를 지구당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구당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서 매달 2천만 원씩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21년도 12월에는 대선 캠프로 사용하려고 이 건설업체 대표 A씨가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 요거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기공사업체가 있어요. 이 B씨인데 2015년도 10월에요. 이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본인이 허위 직원으로 등재를 해서 거기서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기부받아요. 그리고 2016년도 9월에는요. B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서 리스하고 보험료가 총 5,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화영이가 경기도 평화부지사 할 때 2018년도 7월에서 2020년 1월까지, 그리고 킨텍스 대표이사 할 때 2020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재직할 때는 여의도에 말이죠, 개인 사무실 2곳을 임대합니다. 그래서 월세하고 관리비 이 명목으로 5,200만 원을 B씨한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사합니까? 이 B씨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다가 등재해서 봉급받아 챙겨, 차량 보험료 전부 다 받아 챙겨, 그 다음에는 또 여의도지 사무실 이거 임대료 내게 해. 아주 지저분한 놈이네, 이거. 예. 그 다음에 또 이 레미콘 업체, 이 C씨인데요. 여기는요, 2018년도 8월에서 2019년도 11월, 이 레미콘 업체 C씨로부터요, 본인의 수행기사를 갖다가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서 급여 명목으로 3억 7천만 원을 받게 해줘요. 예. 자, 그리고 2019년도 1월에는요, 쌍방울 김성태로부터요,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그거를, 이 승진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대가로 3천만 원을 또 받아 먹어요. 야,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하려고 김성태한테 고액을 후원을 요청을 했고, 김성태는 다른 사람으로 500만 원씩 쪼개서 총 2천만 원을 지금 후원금으로 내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화영은 이미 5억여 원에 대한 불법 지금 이제 이 이익금 요거를 이 보전 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간이 바로 지금 이화영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 경기도 업체로부터 이걸 왜 어떻게 해서 받았겠어요? 뒷배인 이화영,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있으니까 이재명만 대통령이 되면 이제 끝나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마음 놓고 받아챙긴 것이 아니냐. 예. 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요, 이화영이가 이감을 안 하는 것이 재판을 진행하는데 더 좋다. 그리고 이감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관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화영의 이 운명은 사실상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분명하게. 자, 이 정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저 사드 문제 이런 거는요, 이제 내일 방송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